서구에 살고 있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대놓고 서구를 정복하겠다고 말하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 이것을 아십시오. 이슬람은 모든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모든 집에요. 이슬람 혐오자들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무슬림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하고 싶지 않으세요? 무슨 생각이라도 있으신가요? 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동의하시는지 볼게요. 아니면 왜 그들이 이런 말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지, 아마도 이런 건 좀 조심스럽게 말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들은 자기 편을 결집시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당신이 점령하려는 그 땅의 원래 주민들도 결집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세 가지를 아주 빠르게 살펴본다면, 예를 들어 맘다니에 대해 당신의 강의에서 그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사례 연구가 있죠. 예를 들면 이단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 같은 거요.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요? 대안을 보여주세요. 이상적으로. 그리고 선지자 무함마드의 시라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무함마드 선지자께서는 이상적인 것을 실천하는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일 수 있었던 것이 실제로는 이론적인 이상보다 더 큰 해악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장기적인 목표를 이해하고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그 목표에 가장 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젊은 무슬림들이 학생의 차원이든 정치적인 차원이든 다양한 곳에서 공직에 출마하는 등 훨씬 더 정치적으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있는 무슬림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은 진심으로 알라, 수바하누와 타알라를 위해 um마에게 이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안에는 어떤 속임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100%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 사회에서의 모습입니다. 영국이든 미국이든 우리 모든 서구 사회는 외래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 문화는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목표를 마음에 두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서양인들이 이슬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무슬림은 이슬람에 대해 잘 모르는 말단 신도부터 야수 카디와 같은 최고의 학자까지, 그들은 모두 자신의 종교가 진실하다고 마음속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논쟁의 대상이 아니고 대화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슬람에는 이런 논쟁의 전통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제 생각에 어떤 문화도 도전을 받고 싶어 하지 않고 어떤 이념도 도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며 논쟁을 꺼립니다. 하지만 서양은 약간 달랐습니다. 서양이나 서양인들에게는 현상 유지를 도전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어떤 규칙이든 도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도전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암흑시대가 끝난 직후 또는 암흑시대를 끝낸 르네상스 유럽에서 아주 독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암흑시대라는 표현을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의미에 대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온 아이디어의 번영을 보세요. 물론 그것은 기독교 또는 그 당시의 전통적인 기독교가 희생된 대가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됩니다. 데이비드 휴, 칸트, 그리고 볼테르 등 모든 도전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았습니다. 그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되고 번영한 문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보세요. 로마인들도 거의 평화를 누렸습니다. 거의 1000년 동안이죠. 그리고 왜 로마인들이 증기기관을 발명하지 못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문화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철학에 더 집중했고 석공이나 기술자, 목수들을 얕보았습니다.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낮게 봤죠. 반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이론 물리학자가 실제로 대장장이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일하는 아이디어의 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증기기관의 올바른 작동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일이죠. 그래서 중세 유럽에서 계몽주의와 과학혁명, 그리고 뉴턴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변화가 꽤 빠르게 일어났고 갑자기 실용적인 측면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서양이 독특하다는 겁니다. 서양은 토론 문화를 만들었어요. 이슬람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습니다. 이슬람도 놀라운 일들을 했지만 토론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토론이 권장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전직 무슬림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시라도 자신의 신앙에 의문을 갖는 것조차 권장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도 그런 게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이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슬람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시르 자시카디 같은 사람들, 그리고 평범한 무슬림들, 립스틱 무슬림, 학자 무슬림, 지하디 무슬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서양에 오게 되면 그들 모두가 매우 독단적입니다. 그래서 야시르 자시카디가 방금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당신이 서양식 옷을 입는 맘다니든 좌파, 세계 좌파, LGBTQ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맘다니이든 아니면 전통적인 무슬림처럼 보이는 사람이든 당신이 배우이든 음악가이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무슬림 공동체에 충성해야 하며 이는 곧 이슬람 대의에 충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의 시작에서 말했듯이 서구는 이 외래 문화를 받아들였고 이 문화는 생존을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악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믿는 바를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념이 장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샤리아를 도입하고 미국을 이슬람 합중국으로 만들거나 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결집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무슬림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면 미국이 언젠가 이슬람 국가가 되거나 이슬람화되고 유럽 전체가 이슬람으로 바뀌는 것을 꿈꾸는 것은 무슬림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는 그들은 그것을 몰락이라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슬람에 의해 계몽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이슬람에 의해 계몽된 것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들은 맘다니를 내세우고 무슬림의 대의에 충성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들은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서구 사회는 매우 다릅니다. 서구 사회는 매우 개인주의적입니다. 만약 한 개인이 자신의 사회에서 잘못된 점을 본다면 그는 그것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버릴 것이고 어쩌면 각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각성 BS의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 그건 말이 안 돼. 왜 우리가 가자지구에 폭탄을 떨어뜨려야 하지? 하지만 그들은 더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그들이 이스라엘에 폭탄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사라지면 유럽도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이런 것들만 봅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자신의 입장을 의심하고 사회의 결정을 의문시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 큰 그림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모든 개체는 자신의 생존이나 진화를 위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사회든 이념이든 기업이든 모든 것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신이 프로그램된 대로 행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이슬람을 전파하고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알라의 사도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에게 어떤 종류의 이슬람이 가장 좋은지 물어보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최고가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키우고 싶은 태도입니다. 우리는 이 태도를 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목표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언자 무함마드 살랄라후 알라이히 와살람께서 어떤 행위가 가장 좋은지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알라의 길에서의 지하드, 즉 알라의 길에서 전사로 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언자께서 말씀하시길 알라의 길에서의 지하드라고 하셨습니다. 즉 당신은 싸우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며 알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가 그렇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무함마드는 그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무함마드는 팽창주의자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는 지하드가 이슬람을 실천하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무슬림이 되고 싶다면 지하드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이념을 확장하려면 나가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양인들도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인들도 그것을 이해합니다. 지금까지도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너무 개인주의적입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시야를 넓혀서 1400년 동안 억제되어 온 또 다른 문명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그것은 상당한 침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의 몰라, 그리고 스페인이 알 안달루시아로 변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탈리아에도 아랍의 습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어요. 사실 몇 년 전에 알게 됐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 저한테도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저지되어 왔지만 그러다가 서구 집단 심리에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 계기는 2차 세계대전의 트라우마였지만요. 우리 조상들이 억지로 막아냈던 사람들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죠. 그리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50년대와 60년대 그런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어서 이런 우리가 실수했네. 우리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그들이 초래한 결과를 그냥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단순한 겁니다. 왜냐하면 문명과 사회는 형태를 갖추는데 인간의 수명으로 2~3번에 해당하는 시간이 걸립니다. 사실 더 오래 걸린다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빠른 속도로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모든 서양인들이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헤르트 빌더르스가 미국에 경고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슬람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뉴욕시를 보세요. 새로 선출된 시장이 있습니다. 뉴욕시를 보세요. 새로 선출된 시장 조우라 맘다미가 꾸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증오의 책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역사를 지우고 자신들의 것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상을 철거하고 거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신이 태어난 땅에서 이방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과하길 원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7개의 빛은 유럽에서는 거의 모두 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9.11 테러를 겪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악어의 다음 먹잇감입니다. 이슬람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요. 당신들의 해안에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자유와 안전의 불빛이 정체성, 번영, 청령, 그리고 정의도 여기서 공격받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를 보세요. 소말리아인들이 장악하고 일한 오마르를 미국 의회에 선출한 미네소타를 보세요. 그녀는 자신에게 피난처와 여권을 준 이 나라를 비웃으며 의회에서 소말리아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미시간주 디어본을 보세요. 미국 최초의 이슬람 다수 도시인 디어본에서는 시장 아둘라 하무드가 지하디스트의 이름을 딴 거리 명명에 반대한 비이슬람 시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당신은 이슬람 혐오자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뉴욕시를 보세요. 새로 선출된 시장은 조흐라 만다미입니다. 그는 증오의 책인 꾸란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그는 지하디스트 구호인 인티파다를 세계화하라는 말조차도 비난하기를 거부하며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동상을 철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여러분의 역사를 지우고 자신들의 역사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동상을 철거하고 거리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십자가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태어난 땅에서 이방인이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사과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뉴욕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나실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겁니까? 이것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이슬람력 998년에 그 당시 오스만 제국의 히즈라 998년은 1700년대쯤에 해당합니다. 오스만 제국은 세계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뭔가 잘못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전쟁을 통해 유럽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오직 전쟁뿐이었습니다. 이슬람이 인도 아대륙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퍼지고 있을 때 전적으로 퍼진 것이 아닙니다. 인도 아대륙 북부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부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슬람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그곳에 퍼졌습니다. 그가 한 말은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실제로 정복당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요지는 같습니다. 문명이나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반드시 군대를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군대를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나 F-35 같은 것들에 의해 전멸당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그걸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정권을 쥐고 있다거나 제가 들려드린 다른 야시르 카디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이슬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서 움직이는 존재로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는 방식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곳 인도네시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가 있습니다. 700년 동안 우리가 무력으로 유럽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는 정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점에 있었습니다. 와, 우리는 군사력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것이 책의 이름입니다.
음마를 부음시키기 위한 전략적 계획. 그러니 우리는 단순히 일하고 도움을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전략적 기획. 전략적 기획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유용한 바보들이 누군지 맞춰보세요. 갑시다. 그녀는 칼레에 나타난 이 영국 국회의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인 진보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이 이주민들을 영국으로 보내고 있는 건가요?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 이 NGO 직원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여정 동안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주 행복해 보이네요. 여러분, 영어 할 줄 아세요? 아니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멍청한 여자들은 무슬림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청노예가 되거나 네 번째 아내가 될 겁니다. 아니요, 당신은 불법 이민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사님. 알아두세요.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그게 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얼마나 멍청한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서구의 어리석음이 드러난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고 멍청하고 정신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통제권을 잡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을 멀리서 보면 개인주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정된 사회에서는 중요하죠. 그리고 서구는 전 세계에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수많은 무일푼에서 부자가 된 이야기들처럼요. 당신은 누구든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바라크 오바마가 될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럼 에이브 링컨을 예로 들어보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어요. 항상 그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었거든요. 정말 좋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알다시피 그는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 시절에는 좀 더 흔한 일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꽤 흥미롭죠. 그 사람은 10살이나 11살이 아니라 13살쯤까지 읽고 쓰는 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의 계모가 그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그녀가 그에게 책을 주었고 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당신도 19, 9세기 미국의 변방마을에서 태어날 수 있었던 거죠. 거기서.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첫 번째 아내가 죽은 후 새 아내를 찾으러 떠나면서 그와 그의 여동생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살아야 했어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건 괜찮아요. 그리고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그런 개인주의 원칙 아래에서 실현될 수 있었죠. 당신은 거대한 것을 만들고 있었어요. 세상을 지배할, 정복할 강력한 사회, 나라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옛날 방식이 아니라 혁신과 경제 모델의 힘, 그리고 그 도덕성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었죠. 엔터테인먼트, 모든 것에서요. 여러분은 자랑스러워할 것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요소들 중 많은 부분이 쇠퇴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예를 들어 할리우드, 또 우리의 경제 모델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그 이상으로 나가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모든 것을 문명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요.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의 연설이 정말로 중요했던 거예요. 그 연설은 이 미친 좌파들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외부의 위협이 없을 때는 여러분끼리 경쟁했죠.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완전히 적대적인 하나로 뭉친 적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적은 여러분 내부에 견고한 소규모 공동체를 형성해놨죠. 유럽은 이미 끝났고 미국도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동맹은 유럽이고 유럽의 자연스러운 동맹은 미국입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도 포함시키세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주요한 내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 몸이 내 몸, 내가 바로 서구라고 해봅시다. 그냥 내 몸이 아프고 내부에서 나를 갉아먹는 침습성 질병에 걸렸다고 해봅시다. 내 면역체계는 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내 면역체계의 일부 요소들은 싸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면역체계가 약해졌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좋은 세포들이 제대로 싸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외부 약물이 필요하거나 때로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면역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란 서구 문명, 서구의 가치관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건히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일부를 포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그것을 해체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에게 지하들을 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지하들을 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우리 정부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전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도전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70년대와 60년대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는 사회적으로 두 가지 초점만 있었습니다. 미국 사회를 논할 때 두 가지 초점이 있었죠. 백인 미국 사회, 흑인 미국 사회.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남부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흑인 미국 사회가 들끓고 있고 백인 미국 사회도 들끓고 있습니다. 백인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는 라틴 아메리카인들도 있고 무슬림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미국 사회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결속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미국인이 되세요. 그리고 누가 주인인지 그들에게 말하세요. 이건 모든 서구 사회에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걸 이해합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중요합니다. 저는 방금 트럼프의 영상을 봤고 이걸 꼭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걸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똑똑하지 않다거나 뭐라 하지만 트럼프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문제를 이해하려면 사실 전문가나 박사학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했듯이 트럼프는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무슬림들 그리고 서구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서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인구 통계나 세부적인 미묘함 그리고 유럽 인권 협약 ECHR을 뭔지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유럽 인권 협약 ECHR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런 작은 것들, 사소한 변수들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가장 큰 변수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셨나요? 네,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자, GB 뉴스 기자가 그에게 새 총리인 앤디 버넘과 이야기해봤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네, 이야기해봤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그걸 언급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 나라를 망치고 있으니까요. 그는 보지 않을 그래. 겁니다. 그는 내 나라를 망치고 있어. 그리고 그 사람은 아니야, 뭐 두고 봐야겠지. 오사마는 거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알아. 그리고 그들은 전 세계에서 오고 있어. 아프리카에서 오고 있고, 남아메리카에서 오고 있고, 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도 오고 있어. 그리고 그들은 유럽을 침략하고 있어. 내 말은 그들은 유럽을 침략하고 있어. 이건 침략이야. 그리고 영국이 주요 용의자야. 네가 이해했네. 저 사람도 이해했어. 그건 너무 단순해. 사실 그는 인종차별주의자야라고 말하면서 끝내버리는 건 너무 멍청한 일이야. 이건 문명의 문제야. 여기서 중요한 건 유럽 문명의 생존이야. 그러니까 그래,